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신춘문예 당선작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어볼 작품은 202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서 당선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윤혜지 시인의 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해석은 언제나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항상 다양한 접근 방식 중에 하나라는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윤혜지. 우리는 한껏 미세해진 우리를 내려다보며 기내식을 먹었다. 책을 뒤적거렸다. 구식 동물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읽었다. 그것은 동물들이 있다로 시작된다. 유기인지 실종인지 자연 발생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구식의 동물들이 발견되었고 그들은 제각기 살고 있다. 매일 똑같은 구절을 읽어줘도 너는 언제나 놀라워한다. 연하게 와서 끊임없이 훼손되는 마음으로 침묵을 고른 적이 있다. 비를 맞고 벼틀 쪼이길 반복한 나무 토막들 위로 뜨거운 기차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달렸다. 모든 것이 멈추면 아울렛에 가서 새 셔츠를 사고 카페에 앉아 아주 뜨겁고 단맛이 나는 차를 마셔야지 하다가 자신이 데려올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영영 잊어버린 사례도 있었다. 이것이 소음으로 소음을 지워내는 방식입니다.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각자 잊어버린 것을 접어 올리고 등받이를 세우고 얌전히 차례를 기다렸다. 가팔라지는 날개. 여러 개의 의자에 앉아야만 생각나는 것이 있다. 이국의 빛과 온도, 잎사귀와 해변의 선량한 사람들. 규칙적인 것은 예상 가능해서 지울 수 있다. 다만 어떤 통화소리, 바빠, 계속 바빠서 그래, 배회하듯 하는 사과. 그것은 틈입이다. 나 좀 안아줘 같은 말은 꼭 돌아 누우면서 하는 어떤 납품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꼭 대낮 같다. 물결이 물결로 공들여 썩는 냄새를 맡았다. 그것을 생각할 때 깨끗한 공기 속으로 무언가 빠르게 나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에서 파도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저마다의 계단처럼.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시는 일상의 소음을 다른 소음을 통해 덮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어떤 삶의 비애 같은 것일 겁니다. 삶을 피로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겠죠. 다른 소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종의 백색 소음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을 덮어버릴 만한 또 다른 일상의 소리들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이 노이즈 캔슬링인데요.
노이즈 캔슬링은 잡음이 나는 것을 제거하는 효과를 이룹니다. 간혹 헤드폰 같은 음향 장비 중에는 음악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반복적인 잡다한 소리를 차단해주는 효과를 가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효과를 통해서 본래 집중하고자 하는 소리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1년을 보면 이 시의 배경은 비행기 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껏 미세해진 우리를 내려다본다 라고 했는데 아마도 높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미세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구식동물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아마도 구식동물은 일상의 소음을 크게 느끼며 살아가는 피곤한 삶의 방식을 견디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 같습니다. 다만 구식이라는 점에서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진취적인 존재는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에 대한 글을 읽는데 그 글은 동물들이 있다로 시작된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는 이러이러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존재를 하게 된 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어디선가 그런 구식동물들은 있고 그들은 제각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황상 비행기 위에서는 비교적 신식의 동물로서 보기에 땅 위의 사람들은 구식의 동물로서 제각기 어디선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화자 옆에는 어떤 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이런 구절을 읽어줘도 너는 한결같이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놀라워한다는 것은 망각을 반복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화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상상을 조금 해보자면 이 화자는 지금은 우리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입장이지만 결국에는 땅에 내려가게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구식동물로서 제각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말을 떠보는 언지를 해보는 그러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화자와 너의 관계는 어딘가 삐걱거리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은근하게 속을 떠보는 것이 연하게 오는 방식일 것이고 그러나 너는 언제나 놀라워한다는 데에서 끊임없이 실망하는 마음으로 침묵을 고른 적이 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침묵은 기찻길에서 기찻길 레일이 있으면은 이 레일 밑에 있는 나무 토막을 이야기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던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기찻길에 대한 묘사는 일단 나무 토막들은 벼틀 쪼이길 반복했고 그 위로는 뜨거운 기차가 다니며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달립니다. 그다지 상쾌하고 맑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소음에 해당하는 어떤 삶을 피로하게 하는 요소들로 느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차에서 내리게 되면 아울렛에서 새 셔츠를 사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어떤 전환을 이루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데려올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영영 잊어버린 사례도 있었다.
그러니까 일상의 잡음을 잊기 위해서 어떤 전환 행위를 하며 심지어는 삶의 의무마저도 아주 잊어버린 일도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렛에서의 소음으로 일상의 잡음을 지워버린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 년에서는 다시 비행기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등받이를 세우고 얌전히 차례를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설명은 아마도 이러한 과거를 연상하면서 들렸을 기내 방송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공중에 있었는데 아마도 착륙할 때가 된 듯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가 잊어버린 것을 접어올리고 이제 비행기가 하강할 것을 대비합니다. 이 차례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구식 동물이 될 차례를 기다린다라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한 것은 이 가팔라지는 날개라는 식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편으로는 위의 연에서 그 서술어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건대, 어쩌면 이 설명이 위의 연을 이르는 말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책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책의 연장의 내용이 이 아래 연에서도 펼쳐진 것이 아닐까, 또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연에서 여러 개의 의자에 앉아야만 생각나는 것이 있다. 이국의 빛과 온도, 잎사귀와 해변에 선량한 사람들. 여러 개의 의자라는 것은 비행기 의자 혹은 탑승 횟수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직접 이 비행기 의자에 올라봤을 때야 일상의 삶의 잡음과 무관한 깨끗한 그런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굴러가는 집안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지요. 여튼 다음 년에서는 규칙적인 것은 예상이 가능해서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쉽게 노이즈를 캔슬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통화 소리는 이 노이즈 캔슬링을 파고드는 틈입이라고 합니다. 소음을 덮는 소음을 파고들어서 들려오는 소리인 것이죠. 그 소리는 가령 이러한 것입니다. 바빠, 계속 바빠서 그래 하는 그런 사과. 아마도 연인 관계에서 서로 간의 감정이 식어가고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대화 장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 좀 안아줘 라는 말 또한 그러한데 근데 꼭 돌아 누우면서 하는 이 말이 또 틈입이라고 합니다. 나 좀 안아줘를 앞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서로 간의 관계가 긍정적인 장면으로 연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돌아 누우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는 소극적이거나 관계에 삐걱거림이 있음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안아달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상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와주기를 바라면서 조금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나쁨의 경우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꼭 대낮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너무도 생생하고 가리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물결이 물결로 공들여 썩는 냄새를 맡았다. 물결이 물결로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물결이 있다고 했을 때 앞에 물결은 뒤에 물결에 영향을 받고 또 뒤에 물결은 앞에 물결에 영향을 주고 하죠. 사람의 관계의 모습을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얽히고 얽히는 과정에서의 그 피로함, 그 일상의 소음을 썩는 냄새로 표현해 준 듯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깨끗한 공기 속으로 뭔가 빠르게 나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아마도 이러한 일상의 피로, 이러한 일상의 잡음이 심해질 때 비행기 등의 소음을 통해 덮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상의 잡음이 심해졌을 때 이러한 여행을 택해 왔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연에서는 눈앞에서 파도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저마다의 계단처럼. 마지막 연은 조금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도라는 점에서 공기의 잡음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긍정적인 잡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긍정적인 잡음의 극대화의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계단처럼이라는 것은 파도가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내 주면서 앞에 시의 3년에서 나왔던 제각기 살고 있다의 그 제각기와 저마다가 상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이러한 일상의 피곤한 상황이 왔을 때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소를 이룬다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 위에 물결이라는 것과 연관을 지어봤을 때 파도가 또 무너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도 파악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때의 경우는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여행을 택했다고 했을 때 이 여행은 결국에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일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은 저마다의 여행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높여주는 여행이 아니라 서로의 피곤함을 잊기 위해서 각자의 여행으로 떠나온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앞에서 나왔던 화자와 너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행기가 하강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 모습이 파도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형으로 내려온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따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이즈를 캔슬링하는 그런 장면의 표현으로도 받아들여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정리해 볼 때 이 시는 어떤 비행기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면서 어떤 소음과 다른 소음 간의 관계를 부각시켜 보여준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소음은 일상의 잡음이고 또 한 가지 소음은 이른바 백색 소음이라고 이를 수 있는 일상의 잡음을 지워주는 그런 소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음에 얽힌 것으로는 어떤 너와의 관계를 연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통화의 내용을 보면은 연인 간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이루어지는 대화가 들렸는데 이를 통해서 너와의 관계가 연인 관계인데 지금 좋지 않다, 피로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도 비추어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백색 소음의 계열, 일상의 잡음을 잊게 해주는 소리로는 비행기라는 공간이나 비행기의 소리 혹은 아울렛이라는 공간에서의 어떤 소음들이 이 백색 소음의 계열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차 소음 같은 경우는 일상의 잡음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차는 열기와 연관이 되고 비행기는 시원함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선 소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지 시인은 글을 쓰면 종종 시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궁금해서 아예 시를 써봤는데 잘 맞아서 계속 쓰게 된 듯 합니다. 원래 가던 길을 틀고 글로 삶을 옮겨왔을 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다고 합니다. 어떤 스터디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자신에게 곁을 내주었던 친구들에게도 또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나오는 소감은 조금 인상적인데요. 이 시인의 어머니도 글을 쓰셨던 분인 듯 합니다. 백일장,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 가서 백일장에서 글을 써서 상을 받았고 세계문학 전집을 들고 퇴근한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이러한 장면의 연상 자체가 매우 낭만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때 그 어린 부부와 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상은 사랑하는 당신과 내가 함께 받은 두 번째 상이다.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까지 인지하면서 이 상은 어머니와 내가 함께 받았음을 또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태도로는 삶은 모호해도 정확한 시를 쓰고 싶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곁에서 유연하게 계속 오래오래 곁에 있어준 그런 사람들을 닮은 글을 또 쓰고 싶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심사평을 보겠는데요. 가능하면 오래 더 가까이 듣고 싶은 목소리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때 시가 고백의 장르라고 할 때 내용보다는 방법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 전하는 말이 아무리 분명하고 강렬해도 나와 당신 사이에 조심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차례차례 다가오는 그러한 방법이 부재하다면 무용해지는 것이 고백이기 때문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던져져서 이 색의 진위를 되묻는 그렇게 낯익은 방식의 새로움보다는 오히려 무심하게 놓인 돌의 모양과 간격 속에서 각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시가 고백으로서 중요시해야 할 방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해주려는 그런 시보다는 우리 각자의 존재를 그저 무심한 듯 확인하는 방식의 작품이 더 지향할 만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방식이 삶의 더 진실한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이것이 차근차근 서로가 왔다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겠죠. 여튼 최종까지 온 시들은 그러한 시들이었고 당선작인 이 노이즈 캔슬링 윤혜지 시인의 시의 경우는 기차의 지상의 시간, 비행기의 공중의 시간이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실감을 못하는데 이것이 공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을 잇는 소음은 어떤 먼 하늘로 붕 떠야만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렛의 시간 등을 연상하면은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어지던 물결처럼 이어지던 관계가 대낮의 파도처럼 무너질 때 일상의 비애를 지워내는 것, 그것 또한 일상이고 이것이 진짜 비극일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잡음을 잇기 위한 이 소음을 찾아 나서는 그 삶의 모양이 또 일상인데 이것이 더 비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인 듯 합니다. 만약 이 시가 우리의 피곤한 삶, 피곤한 일상을 일깨워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각자의 비애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을 거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드러나는 의미 자체가 커다란 진의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실현하려는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숨기지도 대놓고 드러내지도 않았고 적절히 무심한 굴절을 만들어내면서 나와 당신, 세계와 언어, 그리고 삶과 시를 서로 건너갈 수 있도록 쓰여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메시지가 아니라 이러한 일상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구식의 동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오래 듣고 싶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는 김현, 김행숙, 신용목 시인이 봐주었습니다. 심사평이 하나의 또 시론이라고 할 만큼 또 자세하고 또 의미 있는 부분을 짚어내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자 윤혜지 시인의 시 노이즈 캔슬링 읽어보았습니다.